대형 서점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동네 서점은 책을 공급받지 못해서 다른 세상 얘기를 하는데요.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주요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헌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임명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심리를 할 때는 7명 이상이란 정족수를 요구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정당 해산, 낙태죄 같은 법들의 헌법 위배 여부까지 우리 사회 논쟁적 질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란 뜻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이 정족수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임기가 끝난 빈자리에 새 재판관을 뽑지 못해서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돼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7일이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들 3명의 퇴임 이후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돼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 심리를 열 수 없어 자신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퉈달라고 낸 헌법소원은 처음인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추라고 한 겁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사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재판 외의 이유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다른 사건들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일부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의 기능이 최소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인용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 정족수에 국한된 것으로 후임 재판관이 신속히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 운영에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이 위원장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다시금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들에게 초코파이 맛을 알게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금강산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던 남북 협력의 상징,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끊어버린 겁니다. 2020년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4년 만에 또 다른 폭파쇼였는데요. 2000년대 초 남북 정상이 악수를 하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자칫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작업을 시작한 건 15일 오전 11시 59분쯤입니다. 경의선을 시작으로 2분 뒤엔 동해선까지 잇따라 폭파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향해 각각 수십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입은 피해는 없었지만 장병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이번 도로 폭파로 남북을 잇는 육로는 사실상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군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파 작업은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군이 보낸 무인기가 여러 차례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남북 연결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에 이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정부는 북한을 강력 규탄하면서 연결도로 건설에 투입됐던 1억 3,290만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4년 전 대북 전단을 이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북한은 폭파 작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일부 입장 발표 직후 평양 무인기 침투의 주범은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대남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그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남북 단절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무인기 침투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어 한반도 긴장 수위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은정입니다. 북한의 도발 바로 다음 날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감시할 다국적 팀을 꾸렸는데요. 한미일이 주도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모두 11개의 나라가 참여하는 다국적 제재 이행 모니터링 팀 MSMT입니다. 보통 이런 일은 유엔에서 맡았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올해 4월 러시아의 거부로 작동을 멈추자 이렇게 유엔 울타리 밖에서 자체 감시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MSMT가 더 촘촘한 북한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3, 40년 동안 이어져 온 재보궐선거, 줄여서 재보선이라고 합니다. 선거 결과가 무효가 돼 치러지는 재선거와 공직자가 임기 중 자리를 비우게 된 경우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아우르는 말인데요. 10월 16일 재보선이 치러졌습니다. 선거는 늘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장인데요. 국민들은 응원을 보낼지 아니면 회초리를 들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야의 분투 속 이번 재보선 결과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접전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낙승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외치며 민심을 공략했지만 보수 강세 지역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검정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검정 구민들의 열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보수세가 짙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며 진보 진영 3파전으로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 5차 범인의 각축전이 벌어지며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호남 표심은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보들의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또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우선 통합하는데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첫 기초단체장 배출을 노리며 호남에 집중했던 조국혁신당은 빈손으로 재보선을 마쳤습니다. 기초단체장 4곳의 총 투표율은 53.9%로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의 70.1%였습니다. 유람뉴스TV 장윤희입니다.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조속히 법원에서 엄벌로 판결하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의 경계는 늘 논란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공무원과 관리 책임자들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대응은 적절했는지 책임 공방은 이어졌는데요. 2년 전 이태원 참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당시 최고위직 경찰 간부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심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중 최윗선인데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수장으로서 특정 지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1차적으로 관할서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대규모 인파사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참사를 인지한 뒤 가용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기동대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도 용산서 등에서 재배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해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112 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까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8명 중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서 소속 경찰관 3명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판결에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유족은 김 전 청장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이렇듯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족들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 말할 것도 없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 수출은 막혀 있고 말도 살이 찐다는 가을인데도 식량 부족으로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실정인데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북한군이 투입된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을 구석은 러시아밖에 없나 본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득이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줄잡아 10,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첩보 단계고 병력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며 확인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We know about 10,000 soldiers of North Korea that they are preparing to send fight against us.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북한이 이미 인력과 장교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병력 손실로 인한 부족분을 다른 나라의 참전을 통해 메우려 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을 세계대전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해석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군 파병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무게를 실었습니다. The North Korean troops are in the battlefield, or how many of them are in the frontier. But I think it's quite likely that it might already happen. 조 대사는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전장 두 곳에서 의도적으로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주요 매체들은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젤렌스키가 서방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박성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